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확보한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판매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향후 1, 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긴급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마스크 수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비상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국내 마스크 약 500만 장을 읍면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물량이 풀리면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우체국 등에는 오전 일찍부터 시민들이 몰리는가 하면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등 진통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체국 갔다가 허탕 치고 일로 막 뛰어왔어요. 정보가 약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만 되는 거고 이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줄을 서 있길래 온 거예요. 정보를 알고 온 게 아니에요. 한때 정부는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수요에 비하면 공적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편의점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은 현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일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576만 장으로 이 중 71만 5천 장이 대구 경북에 특별 공급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자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해당 지역의 고위험군 노출 시점,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향후 1, 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1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영농의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농촌 지역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중국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 교육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서 2월 한 달간 중단한 데 이어 방역 조치를 연장한 겁니다. 농가들은 농촌 지역 일손이 항상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때 상황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운영 중단이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입국 시기를 늦추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역들은 입국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추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촌 일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니까 일용직도 이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인력 수급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다들. 더 큰 문제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의 운영도 마비됐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등이 농촌 인력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내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인력을 지금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은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력이 없다. 가장 활기차야 할 영농철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농촌의 근심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여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년 가까이 펼치고 있는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인데요. 정작 현장 여성 농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기획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의 허와실. 오늘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을 보급하겠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업무 계획의 골자입니다. 농진청은 올해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해 농작업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성과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와 작물 생산 전 과정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올해 개발하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전동형 고추 지주대 설치기와 제거기, 소형 중경 제초기 등 4종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에도 이 같은 의지가 드러납니다. 과수용 방제기, 자주식 들깨 탈곡기 등 지난해 개발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4종을 민간에 기술 이전하고 올해도 5종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올 한 해에만 28억 7,700만 원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이들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이 쓰기 편리한 작고 가벼운 기계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은 정부가 여성 농업인 육성 제3차 기본 계획을 세운 지난 2011년부터 본격화됐고 2015년에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7만 2천여 대가 현장에 보급되는 등 개발 보급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현장의 여성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체감하고 있을까? 크게 체감이 안 오는 게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고령 여성 농민들이 워낙 많잖아요. 시승해서 사용하는 농기계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성 농민들이 주로 하는 농사는 적은 면적에 또 다양한 농작물을 섞어서 심거나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소규모 편의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여성 농민 단체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기종을 살펴보면 반자동 인삼 정식기, 참깨 예취기, 애호박 자동 선별 시스템, 고구마 정식기, 곶감 중량 선별기, 생대추 씨앗 제거기, 승용 2조식 정식기와 콩 예취기 등입니다. 여성 농민들의 요구로 개발된 기종들인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농가는 남성 1,405명, 여성 260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5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구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엄진영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여성 농민의 노동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는지 분석하려면 여성 농민들의 노동 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연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막상 현장의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 중간 점검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급 사전 면적 조절 방안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마늘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여전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 마늘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편으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늘협회는 3월 이내에 사전 면적 조절 결정은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평가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과 재고량에 대한 실측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늘협회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재배 면적 실측 조사는 일부 표본 농가만을 대상으로 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샘플링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정도에는 전체 재배 면적 있죠. 전체 마늘이 26만 평이 심겼다면 이 26만 평에 대해서 실측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재고량 조사도 현재는 전화 면접에 의존하고 있어 허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고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해 출하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생산 이력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수급 조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해서 판매되는 데 있어서 이력제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생산 이력제든 아니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이력제든 이것이 되게 이제 명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시장의 그런 재고량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마늘협회는 양념 마늘인 남도종과 한지역 마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남도종과 한지역 마늘은 수입 김치의 범람 등으로 소비처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농가들이 다수학 품종인 대서종으로 몰려 마늘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마늘협회는 의무자 조금 도입과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1명당 맞는 원아의 수를 늘려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은 광주시 양평군 등 총 16개 시군에 179개 읍면동입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은 원아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육교사 1명당 맞는 원아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지는 기본보육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0세는 기존 3명에서 4명 이내, 1세는 기존 5명에서 7명 이내, 2세는 기존 7명에서 9명 이내, 3세는 기존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은 기존 20명에서 24명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연장 보육은 영아반의 경우 기존 5명에서 7명 이내로 늘었습니다. 다만 영세아가 포함된 경우는 5명 이내입니다. 유아반의 경우에는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원아가 20인 이하인 어린이집만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었지만 특례를 적용받은 지역의 경우 21인 이상, 39인 이하 어린이집도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아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늘어 수익이 증가한 어린이집은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있는 반을 가서 한 명의 수당을 더 받겠다라는 교사가 많아요. 7명으로 교사가 보면 보조교사도 제가 안 붙여요. 9명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보조교사가 2명요, 어른교사가 1명 더 배치가 된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반응해요. 경기도는 특례 승인 사항을 이달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인정 범위와 인정 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면역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홍삼이나 꽃송이 버섯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홍삼이나 버섯 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꽃송이 버섯 역시 면역력 증강에 좋은 베타글루칸 성분과 비타민 D 성분을 함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 홍삼 연구사업단은 홍삼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홍삼이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피로 회복 등 국민의 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좀 알려지면서 최근 또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온라인 쪽 관련돼서 제품의 구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또 보통 명절 이후에는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인 꽃송이 버섯도 올해는 매출이 최대 7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이 지나면은 매출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회사도 바쁘고 많은 고객층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마늘, 삼채, 동충하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들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건강식품협회는 지난해 4조 6천억 원에 달했던 건강기능성 식품의 시장 규모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4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1, 2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발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예산 집행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서면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대상자로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각 원인 물질이 되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와 영농 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 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을 농촌 불법 소각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정, 환경,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을 통해 농촌 지역 소각 방지와 관련된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 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 충주 앙성농협이 과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앙성농협은 지난해 농업용 굴착기를 들여온 데 이어 최근엔 2천여만 원을 들여 트랙터와 부착형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하루 5만 원에 과수농가 1인당 3일 이내로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앙성농협은 나아가 많은 조합원이나 분여자가 경작하는 텃밭을 갈아주는 농작업 대행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꽃 소비가 다시 급감하자 최근 시군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 꽃 사주기에 계속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급락했던 꽃 가격이 2월 중순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일 플라워데이에 도청 윤선도 홀에서 이동 화훼 장터를 열어 장미와 안개꽃 등을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패스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는 대구에 전국의 의료진 800여 명이 의료봉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성실한 구슬땀에 하루빨리 휴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